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특별판. 감히 전라도를 우롱하는 식민사학의 제자 밀정 이덕일. 식민사학자의 식민사학몰이. 식민사관이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를 날조하거나 혹은 일부 그런 것들만 강조해서 일반화의 오를 이용한 사관입니다. 즉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류든 비주류든 강단이든 제야든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지속적인 이덕일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학계는 말로는 식민사관을 극복했다 주장하지만 실상 그 내막을 보면 철저하게 식민사학을 따르고 있다. 북한은 진작에 분국설로 임나 일본 부서를 극복을 했으나 남한은 여전히 임나는 가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 학계와 달리 남한은 가야는 임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식민사관에 해당한다. 북한처럼 가야가 임나가 아니라 대마도가 임나라든가 규슈가 임나라든가로 비정하면 그 뒤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든 민족사관이 된다. 식민사관, 그러니까 역사에 있던 사실이 아닌데 식민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날조 조작하거나 혹은 일부만을 보여줘서 식민지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역사학이라고 했죠. 임나 일본부설이란 이렇습니다. 4에서 6세기 외국이 한반도 남부의 임나 지역의 통치를 세워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서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설. 여기에서 일반 사학자들은 외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자체가 날조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덕일 씨는 한반도의 남부에 임나 자체가 없었다. 북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임나란 대마도나 규슈였기 때문에 거기를 지배하든 말든 뭐 상관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덕일 씨의 주장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덕일 씨, 당신은 외가 임나를 지배했다는 일본 서기를 믿는군요. 우리는 외가 임나를 지배했다는 일본 서기를 믿지 않습니다. 일본 서기는 믿을 책이 아닌데 어떻게 일본 서기를 믿나요? 당신과 북한과 일본은 식민사학자군요.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반론이 가능할까요? 주류 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덕일 씨의 방법은 치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주류 사학에서는 이덕일 씨처럼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아요. 부경대 이근우 교수를 비롯한 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나 일본부의 핵심 사항은 임나 자체가 아니라 일본이 지배했다는 주장에 있다. 일본이 지배한 게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파기한 설이다. 상당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덕일 씨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공통점이 있다. 가야가 임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식민사학이다. 이런 주장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쟁점은 가야가 임나인가 라는 부분하고 외가 임나를 지배했나 라는 이 부분이 되겠죠. 광개토 대왕릉비에서는 가야가 임나라는 쪽을 지지를 합니다. 400년 광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에서부터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왜군이 가득하였지만 고구려 군대가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황복하였다. 그래서 신라인 임나가 라인을 수비병으로 두셨다. 바다 건너 대마도와 규슈 지역에는 광개토 대왕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반도 남부에 임나가라가 있었고 거기를 침입한 외병을 몰아낸 것입니다. 외가 임나가라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용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야를 임나로 비정하는 것이 식민사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광개토왕 비문을 근거로 임나는 가야에 있었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덕일 씨가 반론이 있냐? 없죠. 그냥 했던 말을 또 합니다. 가야를 임나로 비정하는 건 식민사학이다. 글쎄요, 뭐 답변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찾아본 사람인데 없었습니다. 반론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식민사학자 이덕일 씨에게 묻습니다. 역사 날조인 일본이 백제 가야 신라를 지배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한반도 남부에 임나가라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신 거 들었어요. 일본 서기는 책도 아니다, 역사책도 아니다. 뭐 당연히 기원전 6세기 이전에는 일본이라는 국명의 나라조차 존재를 안 했다는 것을 동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일본이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했다는 자체를 인정을 하십니까? 잘못된 책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 서기뿐만이 아닙니다. 태강지리지에 나오는 잘못된 내용도 인정을 하는데요. 더 가관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사학자 이나바 이와키치는 1913년 진나라 장성의 동쪽 끝 왕엄성에 대한 논고에서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으로 비정하면서 태강지리지를 근거로 만리장성을 황해도 수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태강지리지의 문구에 대해서 한국계 주류사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이 사료의 현상을 볼 때는 이 사료를 가지고 한나라 시기 한사군의 위치 문제와 관련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료를 가지고 평양 지역의 한사군과 연결시킨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학과의 견해가 되겠죠. 일본학과의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진나라 장성이 한반도 평양 지역까지 연결되었다고 파악한 종래 견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도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 사료를 가지고 한사군 대 낙랑군의 위치를 한사군 시기 비정하는 견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성립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장의 근본이 되는 태강지리를 분석을 했더니 그 결과 태강지리 관련 이 내용들은 그 4세기 때 낙랑군 수성현이 요소 지역으로 교체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류사학계와 이병도 씨는 태강지리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의 글에서도 분명히 태강지리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나바 이와키치의 주장에 대해서 맹랑한 설이다. 진장성설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런 견강부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해도의 진장성설에서 이병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 중에서 이병도는 만리장성의 끝을 황해도까지 끌어들였다라고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선동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이나바 이와키치고 이병도는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에요. 이나바 이와키치가 그 근거로 든 것이 사기 태강지리지고 주류사학계에서는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그 제자도 주장을 하나 안 하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덕일 씨는 그것을 사료로 인정을 합니다. 거의 한일 통틀어 유일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덕일 씨 논리대로 이덕일 씨를 봤을 때 식민사학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날조인 일본 서기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요. 식민사학자 이나바 이와키치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나바 이와키치와 더불어 태강지리지 수성현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유의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달리 일본 서기의 내용을 지지하는 주장이 또 있는데요. 한반도 남부의 외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변명을 했죠. 핵심 요지가 뭐냐면 저는 외라는 세력은
그 사료 보면 양자강 지역에 있다가 발해 연안을 거쳐서 한반도 남부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 세력이 그 일본의 지배층이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전라도 천년사는 그 외에서 온 사람들이 전라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외에서 황해도 쪽으로 화살표가 있고 404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광개토 태왕릉비의 내용입니다. 404년에 외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 지역을 침입하였다. 전라도를 거쳐서 열도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404년에 외가 있어요. 그러면 405년에 전라도에서 외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이덕일 씨 지지자들은 알고 있나요? 도대체 외가 전라도에서 언제 열도로 간 것입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이덕일 씨의 얘기를 정확히 들어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식민사관 타령에 여러분들의 귀가 막혔을 뿐인 겁니다. 당연히 주류 학자들은 전라남도의 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대체 식민사학자인 겁니까? 광개토 대왕의 황해도를 공격한 게 전라도의 외다. 이덕일 씨는 백제가 기원 후 27년에 만을 멸망시키고 경기, 충청, 전라가 백제라고 합니다. 자기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도 식민사학 타령을 하면서 세뇌를 시키고 있죠. 식민사학 몰이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삼국사기 백제봉기 온조왕 편에 기원 후 27년에 만을 멸망시켰다라고 분명한 기록이 있다. 마한이 4세기에 멸망했느니 6세기에 멸망했느니 삼국사기 불신론을 추정하는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100년이 지나 마한이 나옵니다. 같은 삼국사기고요.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편에 태조대왕이 마한과 예맥을 거느리고 현도성을 포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원 후 121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남한의 마한이 아니다. 물론 뭐 내가 남한의 마한이 아니라는 근거 자체는 없지만 마한은 27년에 멸망하지 않았냐. 그래서 121년의 마한은 충청, 전라 등의 마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확증 근거가 없으니까 또 식민사학을 갖다 붙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의 시작은 스다 소키치 뭐 누구누구다. 이들은 삼국사기를 거짓이라고 하고 일본서기를 경전처럼 받들어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부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 역사서를 보면 못 믿을 내용이 다 존재합니다.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부 내용은 누가 봐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기에도 하나라 시절에 용이 거품을 뱉었는데 도마뱀으로 변했고 궁녀의 몸에 들어가 잉태가 되어서 포사가 태어났고 1000년 뒤에 주나라 왕을 홀려가지고 멸망시키게 만들었다. 이런 사기의 내용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이렇게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고대 역사서의 초기 기록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배제하고 연구를 하거나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거나 이런 거지, 그거를 불신하는 것만 딱 집어가지고 저 사람은 초기 기록, 불신론, 더 나아가서 그 책 전체를 부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유독 삼국사기 쪽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학계에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국사기 기록을 불신한다는 스다 소키치라는 사람은 일본 천황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사 8대 혹은 결사 13대라고 해서 2대부터 9대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추가로 스진, 스인인, 게이코, 세이무, 주아이 그리고 진구 황후까지 실존 여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천황에 대한 불경죄라고 해서 일본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습니다. 뭐 이 사람 이야기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일본 식민사학자들조차도 삼국사기는 거짓,
일본 서기는 경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덕일은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 점도 이덕일처럼 또 일부만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덕일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덕일, 너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태조왕 편을 부정해? 태조왕이 마한과 같이 현도를 포위했다잖아. 삼국사기를 못 믿겠다는 거야? 삼국사기는 못 믿고 일본서기 임나 일본부에 근거해서 전라도에 404년까지 왜가 있었다고? 이거 식민사학자네, 식민사학자.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덕일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사서의 모순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27년에 만이 멸망하고 백제 복속되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만 지역에서 백제 문화가 쭉 나와야 되는데 백제 전역에 뭔가 공통된 문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뭐 정복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백제 문화가 나와야 되냐? 아니지 않냐?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예,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3세기 후반에 대형 옹관묘가 나오고 5, 6세기에 장고영 고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기에 백제의 금동 신발이 백제 왕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발견이 돼요. 백제 왕은 지방의 제후를 우대하고 존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문화도 보존을 시켜줬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옹관묘나 장고영 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백제 연방국이었거나 제후국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덕일처럼 마한의 문화 유지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제하고 그 자리에 외로 대체하는 것이야말로 누가 봐도 식민사관입니다. 편견 없이 양쪽의 주장을 딱딱 보자는 거예요. 마한을 부정하고 외를 갖다 놓는 이덕일이 식민사관 아니에요? 역사학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초기 기록 중에 어느 고대 역사서에 있는 이상한 부분, 모순된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한의 모순에 대해서는 책계왕 시절에 마한 멸망을 소급해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역사적으로 연구 분석,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삼국사기 초기나 혹은 전체를 불신한다는 것은 당연히 모함이고 이런 모함을 이덕일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덕일 역시 삼국사기 불신론자라는 부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 서기를 추종하는 식민사학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주류사학이 식민사학이는 아니든 저하고 상관없는데요. 주류사학이 식민사학이라는 주장, 근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써주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주류사학이 식민사학 맞네. 이거는 주류사학이 식민사학이라고 억지 모함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학도도 아니고 당연히 지도교수 없습니다. 뭐 스다소키치, 이병도 라인 어쩌고저쩌고 저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라인이 없었기 때문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덕일은 초창기에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덕일TV 처음부터 봤고요. 댓글 쓰니까 차단하더라고요. 토론을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말로만 토론 떠드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전라도 천년사 관계자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써주시면 그 관련해서 영상을 더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